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오늘은 소형 종합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형 종합학원은 어떤 거예요? 왜 좋아요? 어떻게 찾아요? 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대형과 소형의 차이는, 대형은 안정적이고 대형은 유명한 강사가 있고 화려한 강사들이 있는 거고요. 소형은 아무래도 학원이 작다 보니까 이 학원이 없어지진 않을까? 강사 퀄리티는 괜찮을까? 막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게 대형과 소형입니다. 근데 이제 얘들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대형은 부모님들이 알아보셔도 그렇듯이 대형은 수업과 자습만의 병행이고요. 뭐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수업, 그리고 뭐 7시간 정도의 자습. 그러면 소형은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수업, 그리고 등급에 맞는 기초 개념 수업이 또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의 인원이 달라요. 대형은 뭐 작으면 40명, 많으면 60명까지 들어가고요. 소형은 대부분 한 반에 10명 이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는 기숙학원에 대한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대치동 선생님, 대치동 학원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대치동을 투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대치동 투어를 시작하면서 소형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구나. 성적이 낮은, 그리고 기초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소형 시스템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근데 이제 소형의 단점이란 건 뭐냐면, 이제 저는 아직 대치동까지 밖에 가보지 못해서 대치동을 기준으로 하면, 대치동 소형의 단점은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원과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학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숙학원은 학원과 기숙하는 곳이 학원 안에 다 있는 거고, 이제 대치동은 학원이 있으면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기숙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한 5분, 10분 거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한 반에 뭐 10명 이하, 거의 그룹 가외식으로 수업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소형을 갔을 때 향상률이 좋은 이유는, 성적이 낮을수록 궁금한 게 많고, 그리고 사실은 학습의 의지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60명씩, 70명씩 모아두고 수업하는 것보다는 10명을 데리고 아이 컨택도 많이 해가면서, 그리고 강사와 피드백, 궁금한 게 생겼을 때 피드백도 잘 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숙학원에 오래 있다 보면 이 4, 5, 6등급들을 케어할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일할 때 계속.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소형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제 대형과 소형의 극명한 차이는 강사 퀄리티죠. 제가 섣불리 소형의 강사는 대형 강사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형은 여러 가지 스펙 유명한 화려한 강사들을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이제 소형들은 이제 그 화려하거나 막 인강 스타 강사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강사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또 소형 학원들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소형 학원이어서 못 가르치고 강사의 능력이 없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내 아이가 수학이 6등급이야. 진짜 수원, 수투, 뭐 진짜 더 나아가서는 수학 상하부터 해야 되는 애야. 그러면 이 60명씩 있는 거기에 밀어넣어서 아이가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재수생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재수학원은 고3 과정, 그러니까 뭐 문과로 치면 수투와 미적, 원과 확통 다 한 번씩 다 돌렸잖아요. 당연히 고3을 거쳤으니까. 그 과정 하에 그 내용에 대한 수업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고 생략돼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내가 6등급이고 7등급이면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알고 있다고 생략하는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는 없을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영어도 막 6등급, 7등급 아이들은 진짜 기본적인 어법, 문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우지 않고 그냥 고3 과정에 반복을 하는 건 사실은 내 성적 향상에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4, 5, 6, 4는 5, 6 할게요. 5, 6, 7. 5, 6, 7들은 무조건 소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소형을 찾는 방법은 어머님, 부모님들 이런 거죠. 대형 학원이 있잖아요. 뭐 매각원, 청소리건 무엇이건. 대형 학원 주변에 간판들을 보시면 소형 학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소형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형의 안정성을 버리고 소형으로 불안하지만 소형을 선택할 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아이와 한 번이라도 더 아이 컨택을 해주고, 내 아이가 모르는 걸 한 번이라도 더 짚어주고, 이런 걸 원해서 소형을 선택하는 건데, 학원만 짜가지고 소형에서도 똑같이 6시간 수업하고 7시간 자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하루에 3, 4시간 정도 의무 수업을 하되 등급에 맞는, 그러니까 수학, 예를 들면 수학 6등급짜리 아이를 5명을 딱 묶어서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념 수업을 따로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시스템이 뭔가요? 그 소형학원의 시스템이란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등급에 맞게 그 아이들에게 뭐 수특, 뭐 수능 완성, 수능 특강으로 그냥 진도 일괄적으로 쭉 빼는 거 말고, 내 아이에게 수학 6등급인 내 아이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개념 수업을 학원이 직접 해주는 거죠. 수특 수능 완성 그냥 EBS 교재로 일괄적으로 진도 막 빼고 아이는 그 수업을 못 알아들어서 혼자 인강으로 막 따라가면 자습은 언제 하나요? 부모님들과 재수를 생각하는 5, 6, 7등급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수학으로 치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 학생인지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게 학원을 선택해야 되고요. 대형과 소형, 그러니까 소형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질문 피드백이 원활할 것. 이 두 가지를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많죠. 뭐 국어는 2인데 수학은 6이야. 이럴 경우에 2와 6등, 국어 2등급과 수학 6등급의 등급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60명씩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나가면 국어 2는 그냥 따라갈 거예요. 근데 이 수학 6은 어쩌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소형 학원을 찾으실 때도 그냥 무조건 수업 자습 하는 학원은 의미가 없고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따로 진행해 줄 것, 그리고 그것이 주에 2회 이상은 될 것, 그리고 이 수업, 아이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란 걸 진행할 때에 이게 질의응답이면 안 됩니다. 앞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게 질의응답이지 않을 것. 이 3개를 기준으로 학원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막 학원 투어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막 괜찮은 학원 알려주세요 하면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죠. 잘된 분들은 정말 감사해 하시고, 이제 아이가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냥 원망하실 곳이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속도 상하실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건 돕고자 하는 게 결과까지 좋을 수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편이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도 사실 상담 자체도 그냥 어찌 보면 제 채널 확장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상담하고 답답한 얘기 들어드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막 부모님들이 주변에 소문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유튜브가 거의 부모님들이 80% 이상이에요.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는 어떤 비교 대상 하나쯤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찾아보시고 학원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학원의 장점, 내 아이의 성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목동이건 어디건 무조건 지방이건 어디건 대형 학원이 있는 학원 옆에는 소형 학원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품을 파시는 거죠. 소형 학원들은 광고도 못해요. 이게 뭐 30명, 50명에서 자기들이 돈이 사실 뭐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남는 금액이 빤하거든요. 저도 학원에서 막 그 마케팅하고 이런 일 하면서 몇 명 됐을 때 얼마 남고 이런 거에 대한 틀이 있어요, 학원들마다. 근데 소형 학원들은 이윤 자체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직접 발로 찾아다니시지 않으면 이제 찾을 수 없는 학원들이, 온라인 광고는 못하지만 진정성 있는 좋은 학원들이 의외로 있어서 잘 발품을 팔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형을 보실 때 꼭 보셔야 하는 건 시스템.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눈 유튜버 쌤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